1분기 꿈의 5,000피 가나 새해부터 코스피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또 경신을 하고 있는데 자, 이대로면 생각보다 5,000피가 금방 올 것 같아요. 그러나 한편에서는 너무 단기간에 빨리 올랐기 때문에 곧 조정이 올 거라는 입장도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. 두 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, 일단 5,000픽 가야죠. 네. 가야죠. 네, 저는 2026년도 기대치가 이제 아직 유지가 되면서 낚아놓은대로 이제 상승을 조금 더 이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, 저도 뭐 5,000피는 당연히 간다라고 보지만 이제 단기 조정 가능성은 충분히 좀 열어둬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자, 박상훈 자문역은 낙관론대로 상승을 이어갈 것이다. 김재현 자문역은 단기 조정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자, 일단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자세히 좀 듣고 싶은데요. 네, 2025년도 12월에 이제 증시를 괴롭혔던 이유가 바로 이제 원달러 환율이었거든요. 네. 앞서 이제 달러가 1,487원까지 좀 올랐었는데 지금은 이제 소폭 낮아지면서 이제 리스크가 좀 낮아졌습니다. 이제 워낙 강세로 이제 금리가 안정화되면서 이제 집 떠났던 외국인들이 좀 돌아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 마이크론사의 이제 디램 수요가 좀 폭발하면서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쏠리면서 지금의 이제 강세를 좀 만들어주긴 했죠. 네. 이제 한번 이제 탄력이 붙어버린 이 실적에 대한 이제 모멘텀은 이제 쉽게 깨지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의 강세장이 조금 더 이어진다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. 또 이제 심리적인 기대감도 이제 뺄 수가 없습니다. 지금 뭐 불가능할 것 같았던 코스피가 이제 5,000피가 이제 거의 코앞까지 좀 다가왔잖아요. 네. 그래서 불장이라는 이제 시장 인식 때문에 이제 추격 매수세가 이제 강하게 좀 따라 붙으면서 지수를 좀 견인해 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강세 흐름의 지속을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시장을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다 같이 좀 오르는 장이라기보다는 이 반도체 중심의 차별화된 장세가 굉장히 좀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그만큼 그동안 이제 주도 섹터였던 반도체에서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씩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좀 주춤한데요. 미국 쪽을 봐도 좀 마찬가지입니다. 이제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같은 이제 핵심 반도체 종목들이 여전히 좀 주도주는 건 맞습니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 주가 상승 속도가 조금 이제 부담스러워진 이제 구간에 와 있는 것도 좀 사실입니다. 네. 저는 그래서 그동안 지수가 이제 시장 지수가 좀 주춤할 때 이제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섹터들로 자금이 좀 흘러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실제로 지금 이제 국내는 이제 조선이나 방산, 뭐 원전 쪽 움직임이 벌써부터 좀 나오고 있죠. 그래서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상승 랠리가 나오려면 결국 이제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이 다른 섹터로의 이 자금 순환이 먼저 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. 그리고 이후에 이제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올 거예요. 중간중간 쉬어가는 구간이 좀 만들어져야 이제 수급도 다시 정리되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더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거든요. 네. 그래서 저는 지금 주춤한 건 다음 상승을 위한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. 어느 정도 다시 좀 지지 구간이 확보가 되면은 이후에는 다시 한번 5,000피 이상까지 저는 도전하러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자, 지금 반도체 대형주가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업종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는 모습입니다. 대형주로만 자금이 쏠리는 이 양극화 현상 좀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? 아닙니다.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요. 네, 저는 앞으로의 흐름은 이제 중소형주로 이제 수급이 좀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저는 이제 대형주의 오류다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하는데요. 네. 대형주들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이제 예측 가능한 척도가 좀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고 안전한 건 뭐 사실인데요. 이게 꼭 주가의 상승으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주식 시장은 철저하게 이제 가격 경쟁으로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높아지면은 이제 매력이 좀 떨어지게 되고 투자자들이 이제 더 낮은 가격대에 이제 성장성 높은 기업을 결국은 좀 찾아가게 되고 있습니다. 네. 뭐 10만 원, 20만 원대 넘어가는 대형주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좀 낮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성이 이제 생각보다 좀 적고요. 매우 이제 건전하다고 알려진 이제 그 포스코 홀딩스나 네이버가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이제 8, 9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도 네. 지금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지루함을 좀 느끼실 네. 겁니다. 네, 그래서 그 4위인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은 좀 한 차례 좀 곤욕을 좀 겪고 있고요.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좀 특수를 좀 누리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제 대형주라서 잘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업황이 좀 견조하고 상승이 좀 덜 반영된 기업들이 수혜를 좀 받는다고 좀 봐주셔야겠습니다. 네. 맞습니다. 지금은 이제 반도체 대형주처럼 이제 주도 섹터가 좀 명확한 구간이라서 자금이 한쪽으로 좀 집중되어 보일 수 있겠지만 시장이 한 차례 좀 크게 반등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 차익 실현 흐름이 좀 나오게 됩니다. 네. 이 과정에서 빠져나온 자금은 시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오른 이 저평가 섹터와 기업
기업들로 이제 이동하는 구조가 만들게 됩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업종 간 이제 양극화가 완화되면서 순환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. 특히 지금 시장은 유동성이 굉장히 좀 좋은 환경입니다.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좀 좋다라는 거죠. 조금만 명확한 모멘텀이 보이면 이제 자금이 빠르게 좀 유입이 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형주가 이제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이 다른 섹터들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결국 앞으로의 시장은 대형주 독주보다는 이 섹터 모멘텀이 살아있는 이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 자금이 순환되는 이제 장세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자,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일단 제일 궁금한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올라타도 될까? 혹은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팔아야 할까거든요. 증권가에서는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하긴 하는데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우려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네.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네, 사실 뭐 지금 팔아야 할까 이 고민인 분들은 사실 수익이 나셨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전부 뭐 팔 필요도 없고 전부를 이제 들고 갈 필요도 없다라는 쪽입니다. 네. 저라면 이제 절반은 수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추세가 완전히 이제 꺾이지 않는 한 뭐 AI 흐름에 맞춰서 계속 좀 보유하는 전략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제 지금 이제 신규 매수하려거나 이제 팔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다 주가가 더 오른다고 이제 주목을 하시는 거잖아요. 네. 어디까지 오를지 예측하는 영역은 이미 이제 좀 지났다고 좀 생각이 좀 되는데요. 아직 하락을 좀 예측할 수 있는 척도나 이제 기술적 지표들이 좀 보이지 않고 있고요. 전망치도 좀 매우 좋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하셔도 뭐 좋겠지만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건 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. 네. 이제 하락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는 주가 흐름이 좀 빠르게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선대응하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. 네. 그래서 김지현 자문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비중의 절반 정도를 회수를 해놓으시고 나머지 이제 그 소량만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지켜보시는 방향도 좋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자, 그리고 예측이 쉽진 않습니다만 추세가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좀 어떻게 알 수 없을까요? 네, AI 버블 같은 이제 검증되지 않은 이제 이야기보다는 실제로 봐야 할 건 실제로 이제 반도체 가격이 꺾이는지랑 네. HBM이 들어가는 이 AI 칩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하는지입니다. 네. 이 두 가지가 이 동시에 나오면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기술적으로 이 21선을 명확하게 이 하락 돌파하면서 이탈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비중을 줄이거나 이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주식시장에서 이 최고점에서 파는 건 사실상 좀 불가능합니다. 하지만 어깨에서 파는 건 충분히 가능하죠. 네. 특히 대형주는 한번 추세가 꺾이기 시작하면은 뭐 HBM 수요 급증처럼 뭐 새로운 빅이슈가 좀 나오지 않는 한 다시 방향을 돌리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. 그래서 지금은 겁에 질려서 급하게 파는 구간이라기보다는 기준을 정해두고 이제 대응을 준비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사실 앞서 얘기 드린 이런 부분들이 사실 혼자서 계속 추적 분석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. 네. 그래서 저희 이제 1% 시선 투자인 글 채널에 들어오시면 제가 좀 계속 좀 추적하고 있으니까요. 좀 관련 이슈들 계속 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두 분은 5,000p 언제쯤 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? 네, 사실 뭐 지수를 몇 월에 얼마다 뭐 이렇게 예측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만 네.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월 전후로 오, 좀 도전해 볼 수 있는 3월 구간이 전후로.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이번에 좀 통했네요. 저도 이제 3월로 좀 예측을 좀 하고 어. 있습니다. 네, 두 분 다 3월을 이야기하셨는데 3월로 예상하시는 이유가 뭔가요? 네, 시장을 움직이는 결국 이제 지수의 방향성이 되는 이 대형주들의 주가 모멘텀이 언제 형성되냐 이 부분인데요. 지금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단연 이 상법 개정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 이슈가 단순한 이 정치 뉴스가 아니라 뭐 외국인과 이 기관 수급이 다시 좀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제 명확한 명분이 되기 때문인데요. 네. 그래서 이 이슈가 상반기, 특히 2, 3월 안에 가시화된다면 시장은 상당히 좀 빠르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. 네. 이 경우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대형주들이 다시 한번 이제 강하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고 그 흐름이 이어진다면 5,000p는 늦어도 이제 3월 전후로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. 네. 자, 김지현 자문역은 상법 개정 이슈를 주목을 하셨는데요. 박상훈 자문역은 좀 어떤 이슈를 통해서 3월을 예상하고 계신가요? 네, 일단 뭐 3월 그를 보고 있는 이유부터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이제 네. 국내 증시가 이제 한 번에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폭발적으로 확 올라갔다가 한두 달 또 쉬었다가 또 재료 네. 받아서 쭉 치고 올라가는 이런 계단식 상승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요. 네. 1월 한 달간에 이제 코스피가 이제 600포인트 이상 이미 올라 있는데 이 탄력은 일단 1월 말까지는 좀 이어진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
구정 그 전후로 해서 이제 약간의 이제 매도세가 연출이 되거나 상승이 좀 둔화되면서 2, 3월 달은 조금 더 보수적인 이제 횡보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. 네. 앞으로 이제 더 오르려면은 그러니까 코스피 5,000포인트를 좀 넘어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꼭 필요한데 저는 이제 25년도 4분기 실적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.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잘 나와야 5,000피가 가능하다는 의견인데요. 3월에 5,000피가 가능할 거라고 보셨으니까 일단 4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계신 거네요? 뭐 제가 뭐 속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뭐 실적이 좋던 나쁘던 이제 공시화가 돼서 이제 시장이 좀 오픈이 돼줘야 합니다. 네. 이 실적에 대한 불안 요소가 좀 해소가 좀 돼야 된다라는 건데요. 지금 실적이 좋은 이제 화장품주들이 계속해서 좀 부진했던 이유가 이제 앞으로 이제 업황이 축소가 되거나 이제 실적이 이제 예상치보다 낮을 거라는 우려감 때문인데요. 네. 여기서 오는 이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소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악재 소멸이라 그러죠. 이제 4분기 실적이 좋다면은 뭐 최고로 좀 좋겠지만은 뭐 리스크만 해소가 되더라도 증시는 조금 더 이제 날개를 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5,000피 그리고 그 이상을 위해서는 더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한데요.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모멘텀은 결국 정책이죠. 그렇다면 올해 주식시장을 움직일 정책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네, 일단 앞서 얘기 드렸듯이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결국 이 대형주를 직접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제3차 상법 개정입니다. 네. 핵심은 자사주 이 소각이 선택이 아니라 이제 구조적으로 유도되는 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이죠. 네. 이게 중요한 이유는 국내 대형주들이 오랫동안 받아왔던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 핵심 원인인 이제 지배 구조와 주주 환원의 문제를 이제 제도적으로 건드리는 첫 단계가 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 이슈는 지수 레벨을 완전히 좀 바꿀 수 있는 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네, 저는 이제 2026년도 정책금융계획 252조 원의 공급이 좀 확정이 좀 됐는데 이걸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제 정책 자금 절반 이상인 이제 150조 원 가량이 이제 반도체와 AI, 풍력 그리고 이제 핵심 광물 등의 5대 중점 전략 사업에 좀 공급이 좀 되는데요. 네.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민간 자금까지 좀 끌어들이는 이제 국민 성장 펀드 30조 원까지 이제 가동이 좀 되는데 단순한 지원들을 좀 넘어서 이제 산업 구조 자체를 좀 재편하겠다는 정부의 이제 뚜렷한 의지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. 여기서 오는 수혜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, 저는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. 네. 이 최근 이제 논의가 많이 되는 정책인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가 있죠. 네. 미국은 이미 정책 방향이 굉장히 명확하고 결제와 금융 인프라 차원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미 제도권 가까이 좀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도 계속 좀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이건 선택이 아니라 좀 속도의 문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역시 이제 올해 주요 정책 모멘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이렇게 5,000피 시대를 목전에 두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포트폴리오 조정과 대응 전략 마련이 한창인데요. 업종이나 종목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에서 투자앵글 검색 후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. 자문역들에게 질문 주시면 직접 답변해 드립니다. 네, 5,000피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투자 전략에 대한 고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하는 게 좋을까요? 네, 현재 이제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는 반도체 섹터를 좀 계속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잘 가고 있는 입장인데 반도체를 배제한다는 건 뭐 시장과 좀 따로 놀겠다는 뜻이겠죠. 그렇죠. 그렇죠. 반도체 너무 좋죠.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큰 상승이 나왔으니까 수급이 들어올 때 단기로 좀 짧게 멀 게 아니라면 저는 이제 지금은 차익 매물이 나오기를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이제 반도체 섹터보다는 덜 오른 이제 원자력 섹터를 조금 더 생각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자, 박상훈 자문역은 현재 국내 주식시장의 주연급인 반도체 섹터를 꼽아주셨고요. 김지현 자문역은 반도체는 차익 매물을 좀 기다려야 할 때다. 지금은 원자력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자, 박상훈 자문역은 반도체 랠리가 쭉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. 네, 일단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정책적인 부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은 네. 2026년도 5대 중점 전략 분야에서 150조 원의 집중 공급에 대한 정부의 좀 공문이 나왔다고 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. 네.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에 138조 원에서 150조 원으로 약 8.9%, 약 12조 원이 이제 증가가 됐고 이 중에서 이제 첨단 전략 산업에 42.5조 원이 투입이 되는데 이 분야 안에 이제 반도체
반도체와 인공지능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네. 2차 전지와 이제 바이오나 그리고 이제 원자력도 물론 이제 포함이 좀 되어 있지만 반도체가 이제 자동차에도 좀 접목이 되고요. 디스플레이 같은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에도 반드시 좀 포함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산업의 근간이라고 좀 봐야겠고요. 앞으로 이제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주가가 이제 오르냐 마느냐는 이제 둘째치고 어쨌든 이제 궁극적으로 상승이 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좀 보는 거죠. 네. 네, 정부 정책 방향으로 보면 사실 원자력도 뒤지지 않습니다. 네. 네, 뭐 얘기 주신 첨단 전략 산업 이 정책도 있고요. 그리고 국내 정부의 정책 추세는 사실 원자력을 줄이고 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이 신재생 에너지를 좀 가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AI와 이제 데이터 센터가 급격하게 좀 늘어나면서 그 한계가 좀 명확해졌습니다.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좀 어렵다라는 건 사실 모두가 좀 이제 알고 있죠. 이 실제로 한국수력 원자력이 세월원전 이 3호기의 운영 허가를 최근에 좀 받은 것도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결국 이 원전 가동으로 좀 메우려는 흐름으로 좀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좀 싶습니다. 그래서 네. 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원전 흐름은 계속 좀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현재 이 원전 확대 흐름은 세계적인 추세죠. 네, 맞습니다. 이 글로벌 흐름이 완전히 좀 원자력 쪽으로 또 돌아섰는데요. 미국과 중국이 먼저 앞장서서 이제 원자력 발전 확대에 좀 나서고 있고, 네. 국제에너지기구와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도 이 전 세계 원전 설비 용량 이 전망치를 계속해서 좀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후쿠시마 이 원전 이후에 이제 움츠러들었던 이제 원전 산업이 이제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 감축이라는 이유로 다시 좀 중심에 서고 있는 건데요. 네. 네, 이건 특정 국가의 정책이 아니라 이 전 세계가 같은 방향으로 보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신호가 되겠습니다. 네. 자분형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원전이 필요한 이유가 뭐 결국에는 뭐 인공지능이 사용되는 전력을 좀 보강하기 위한 건 좀 크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엔비디아 이제 3분기 실적에서도 이제 AI 데이터 센터 매출이 이제 90% 이상 폭증할 만큼 이제 수요와 성장성은 뭐 두말할 필요가 좀 없는 입장이긴 네. 하죠. 네.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로봇과 이제 자동화 산업의 이제 핵심 육성 산업으로 이제 언급한 부분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국가들 모두 다 이제 반도체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좀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정책 지원과 설비 투자가 이제 집중될 수밖에 없겠고요.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가장 먼저 유입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올해도 당연히 이제 반도체 섹터를 좀 배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. 네. 네, 맞습니다. 반도체도 되게 좋은데요. 결국 이제 세계적으로 뭐 반도체도 좋지만 이제 가장 주도를 하고 있는 건 AI 시대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 막대한 전력이 필수적인데 그 효율성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원전이 선택이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제 특징입니다. 네. 최근 메타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 전력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원전과 20년 장기 계약을 좀 맺고요. 소형 모듈 이제 원자로 SMR 개발까지 좀 직접 참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. 결국 이제 막대한 전력을 위해서는 이제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이 에너지보다는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 원자력이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 되면서 빅테크들도 이제 전력의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이제 원전이 답이다라고 좀 선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일단 확실한 건 두 섹터가 같이 둘 다 좋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. 네, 맞습니다. 뭐 둘 다 어차피 같이 흘러가는 섹터고요. 네. 반도체는 근데 이제 가격 상승의 흐름에서도 이미 좀 올라와 있는 입장입니다. 디램 가격의 상승이나 데이터 센터 이제 확산 등도 좀 있는데 시대가 좀 넘어갈수록 제품들이 이제 고부가 가치로서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이제 구조적 수혜를 좀 받고 있는 상태고요. 네. 대외적인 흐름도 좀 견조한 입장인데 엔비디아가 이제 마이크론사에게 HBM 공급 부족을 좀 우려해서 생산 시설과 이제 설비 투자를 좀 증액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들도 장기적인 성장성을 좀 체크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. 네. 자, 5,000피를 앞두고 주목해야 할 섹터로 박상훈 자문역은 반도체를, 김지현 자문역은 원자력을 선택했습니다. 잠시 후 자문역의 1% 시선으로 보는 시선 고정주에서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지 힌트를 드릴 예정인데요. 시선 고정주는 오직 투자인글 카카오톡 채널에서 단독 공개합니다. 투자인글 4글자를 카카오톡 채널에서 검색 후 친구 추가해주세요. 시선 고정주를 공개하기 전에 관심주를 먼저 짚어볼 텐데요. 자, 박상훈 자문역, 반도체 관심주 먼저 알아볼까요? 네, 지금 반도체 관심주로 지금 원익 QNC를 좀 꼽아봤습니다. 네. 최근 원익그룹의 성장성이 좀 굉장히 좀 좋은데요. 제가 지난번에 우리 시선 고정주로 좀 말씀드렸던 원익을 네.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. 한 달도 채 안 돼서 거의 뭐 140% 이상 좀 와. 폭등이 좀 나오기도 했었죠. 네. 자랑 좀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. 네. 네, 원익 홀딩스 이후에 이제 원익 IPS까지 이제 폭등이 좀 연결됐고
이제 남아있는 그룹주 중에서 상승이 출현하지 않은 건 이제 원익 QNC밖에 좀 없는 상황입니다. 저점 기업으로 이제 순환매가 좀 유입되는 테마저 순환매를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사전 매수를 좀 준비해 두실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. 네. 원익 QNC는 이제 TSMC 양 이제 실적이 좀 견조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게 되는 이제 4분기 실적에서 매출액 2,52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25억 원으로 각각 전분기 대비 이제 10%, 16%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동사의 핵심 사업은 이제 클리닝 부분인데 삼성전자의 이제 파운드리 가동률이 좀 올라가면서 반사 이익을 좀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고요. 네. 반도체 공정에 이제 필수인 석영과 세라믹 그리고 실리콘 부품 등의 소재 부품을 좀 만드는 기업인데 특히 이제 플라즈마 고온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는 고순도 석영 이제 쿼츠 부품에 대한 기술력이 상당히 좀 높게 인정을 좀 받고 있고요. 네. 기술 장벽이 굉장히 높아서 이제 경쟁사가 없는 것도 또 하나의 좀 강점입니다. 네. 시가총액이 좀 낮다는 강점을 좀 이용하셔서 단기적으로 이제 고수익을 노리는 전략으로 2만 원부터 2만 1천 원까지 매수가를 좀 노려 보시고요. 목표가는 제가 3만 원 이상까지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깨알자랑까지 역시 좀 꼼꼼하십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다만 이제 원익은 이제 더 강한 뭐 반도체주 원익 IPS나 뭐 더 강한 이제 로봇주 원익 홀딩스가 이쪽을 보는 게 좀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, 일단은 원익 홀딩스는 거의 뭐 10배거가 좀 돼버렸죠. 그래서 물론 이제 얻을 수 있는 수익성이 조금 더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얻게 되는 이제 손실률까지도 이제 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높은 기업은 이제 패스를 좀 해주시고 조금 더 저점을 유지하는 기업들을 좀 공략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. 네, 이 점까지 같이 유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김지현 자문역이 주목하는 원자력 관심주도 한번 짚어볼까요? 네, 먼저 일단 얘기 드리기 전에 네. 항상 기존은 이 두산 에어빌리티를 깔고 가는 거니까 네. 네,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. 가장 좀 알겠습니다. 앞단에 있는 기업이에요. 네. 그러면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. 탑3는 우진입니다. 오. 네, 우진은 사실 12월에 제가 먼저 좀 말씀드렸던 이 시선 고정주였고 네. 이후 이제 주가가 뭐 얘기 드리자마자 사실 본방송 이후에 바로 오르면서 30% 이상까지 좀 상승하는 혹시 모습을 깨알 자랑을 보여주었습니다. 놓치지 않으시는군요. 네. 네. 그럼에도 이제 이번에 다시 좀 탑3 안으로 좀 가져온 이유는 네. 이 상승이 이제 단기 테마가 아니라 뭐 구조적인 모멘텀에서 좀 나온 흐름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. 우진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은 결국 이제 원전 핵심 계측기 독점 구조인데요. 원자로 내부 계측기는 한 번 납품하고 끝나는 장비가 아니라 뭐 주기적으로 교체가 좀 필수적이라서 원전이 가동되는 한 이제 매출은 반복적으로 좀 매출이 발생합니다. 네. 그 세월 3호기처럼 국내 원전 가동과 신규 이 프로젝트가 다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은 우진에게 매우 좀 직접적인 수혜죠. 여기에 뭐 SMR, 이 소형 모듈 원자로 모멘텀도 같이 좀 붙어 있습니다. 원전이든 뭐 SMR이든 이제 계측기는 반드시 좀 필요하고 SMR 확대는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진의 적용 범위를 더 넓혀주는 요소가 됩니다. 네. 즉 기존 대형 원전뿐만이 아니라 이제 차세대 원전까지 같이 가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. 이미 이제 주가가 좀 오르긴 했지만 실적이 받쳐주고 있고 그리고 원전 정책과 이 글로벌 흐름까지 같이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우진을 뭐 조정받았을 때 좀 접근하기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요즘은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더 높은 상승률이 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. 오. 그래서 대장격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이던데 이제 거래량도 좀 급격하게 좀 늘어나고 있고 투자 심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만 네. 그 단기적으로 이제 높은 변동성을 이용하셔서 수익을 내시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맞습니다. 있습니다. 단기랑 중장기 다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김지현 자문역은 원자력 관심주로 우진을 말씀 주셨습니다. 자, 반도체 관심주도 하나 더 짚어볼까요? 네, 이제 반도체 관심도 두 번째로 이제 테크윙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. 네. 국내 이제 반도체 상승의 이제 주역은 바로 장비주들이었습니다. 네. 그래서 한미 반도체, 뭐 네오셈, 뭐 PSK 등 이제 우선적으로 상승한 기업들이 좀 알 수가 있는데요.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좀 이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기본적인 대장주인 이제 테크윙을 좀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. 삼성전자, SK하이닉스가 HBM의 이제 수율 개선하는 부분, 그러니까 불량률을 좀 줄이는 데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검사 장비의 수요도 이제 덩달아서 좀 부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. 지난해 3월에 이제 HBM 검사 장비 이제 큐브 프로버를 삼성전자에 수주하면서 이제 매출이 좀 본격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. 네. 앞서 말씀드린 26년도 5대 중점 전략 사업에서 이제 반도체가 우선순위고 투자 자금이 좀 증액되면서 앞으로의 전망성도 굉장히 좀 높아질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지난해 9월에 삼성전자 이어서 이제 SK 하이닉스까지 이제 큐브 프로버가
성능 평가에 좀 통과가 좀 됐는데요.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둘 중 어떤 게 더 오를지 고민하지 마시고 네. 둘 중 아무나 더 오르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양사 모두 수혜가 되는 동사를 좀 공략해 보시길 좀 바라겠습니다. 네. 3분기 매출액은 이제 마이너스 10%가 감소한 수치를 좀 보였는데 뭐 여전히 이제 흑자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. 11월 급락으로 안정적인 이제 45,000원대 가격이 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매수하셔서 이제 전고점 65,000원대까지 목표하는 전략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. 네. 네, 테크잉은 이 마이크론의 이제 큐브 프로버 퀄테스트 이슈가 좀 있던데 현재 진행 상황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? 네, 이제 퀄 테스트 통과가 뭐 마이크론사 이제 12월 달에 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뭐 아직까지 뭐 나오진 않았더라고요. 그래서 팩트 체크가 안 돼서 제가 설명을 좀 안 드리긴 했는데 내심 심적으로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. 네, 네.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어서 이제 마이크론까지 이제 큐브 프로버를 좀 공급하게 된다면 이제 모멘텀이 이제 급격하게 좀 늘어날 거라고 그렇죠.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런 기대감까지 안고 반도체 관심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혜를 모두 받을 수 있는 테크윙을 말씀 주셨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원자력 관심주도 하나 더 짚어볼까요? 네, 저는 이제 우리 기술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. 네. 우리 기술은 원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. 원전은 이제 단순히 건설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안을 실제로 제어하고 이제 감시하는 시스템이 있어야지 안전하게 좀 운영이 됩니다. 네. 우리 기술은 이 부분을 일단 이제 국산화한 기업이죠. 최근 원전 재가동과 신규 원전 흐름이 다시 살아나면서 이제 네. 단순 건설이 아니라 운영과 안전을 이제 담당하는 이 시스템 수요가 같이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우리 기술은 이미 국내 원전에 좀 납품한 이 레퍼런스를 좀 갖고 있어서 이제 원전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일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. 네. 여기에 이제 앞서 좀 얘기 드렸지만 이 기업도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 이 SMR 흐름도 같이 좀 볼 수 있는데요. SMR은 이제 규모만 작아졌을 뿐이지 이제 제어 시스템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지는 구조입니다. 네. 우리 기술은 이 SMR 이제 개발 단계부터 좀 참여를 하고 있어서 기존 대형 원전뿐만이 아니라 이 차세대 원전 쪽으로도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는 포지션을 좀 갖고 있습니다. 또 이제 원전만 하는 기업도 아니라 요즘 섹터 이슈가 상당히 좀 많은 이 방산 쪽에서도 이제 꾸준하게 좀 납품을 이어가고 있어서 네. 국가 전략 산업 전반이 좀 움직일 때 이제 함께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좀 큰 장점입니다. 네. 그래서 이러한 구조라면 단기 이슈에 좀 흔들리기보다는 이 흐름을 보면서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가져와 봤습니다. 네. 우리 기술. 그럼 방산 쪽에 납품한다는 건 좀 어떤 내용인지 공유 좀 조금 더 해주시죠. 네, 방산은 일단 뭐 자회사, 우리 DS랑 우리 HQ를 통해서 이제 현대로템의 전차 이제 보조 전력 장치를 이제 납품을 좀 하고 있어서 네. 결국 이제 방산 수요가 늘어나면은 같이 좀 성장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네.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현대로템 수준이에요. 네, 좋습니다. 자, 두 자문력이 선택한 반도체 원자력 관심주를 살펴봤습니다. 자, 이제 자문력의 1% 시선으로 바라본 시선 고정주를 발표합니다. 시선 고정주는 오직 카톡 채널에서만 공개되니까요. 시선 고정주가 궁금하시다면 투자앵글 4글자를 카톡 채널에서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해 주세요. 자, 먼저 박상훈 자문력의 반도체 시선 고정주 공개하겠습니다. 자, 힌트 먼저 주시죠. 네, 일단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좀 잘 오르려면 이제 선도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좀 있어야 되고요. 네. 정책적 자금이 유입이 돼서 이제 그 설비 투자가 증설되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주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메모리 3사에 대한 이제 반도체 장비인 칠러와 스크러버를 좀 공급을 하면서 반도체 인프라 투자 확대와 낸드 전환 투자 수혜를 좀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기업을 준비해봤습니다. 네. 사실 칠러 장비라면 이 냉각기잖아요. 네. 이쪽 분야는 부각이 좀 덜 되는데 긍정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 건가요? 네, 뭐 당연히 뭐 같이 가겠죠. 이제 좀 더 풀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시장에서 이제 액침 냉각 관련주로 이제 포함이 좀 되어 있는데요. 반도체 고도화에 따른 이제 발열을 잡아내는 이제 냉각 기술도 앞으로 좀 부각될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렇다면 이런 이유와 더불어서 이 기업을 시선 고정주로 선택한 이유 좀 더 들려주시죠. 네, 현재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지역에 약 20조 원의 이제 투자를 해서 반도체 생산 공장을 좀 짓고 있는데요. 네. 아직 공식화가 되진 않았지만 이제 유해가스 정화 시설인 이 스크러버와 온도 조절 장치인 칠러는 이제 필수 장비이기 때문에 발주를 수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보고 있고요. 같은 관련주로 이제 GST가 있는데 양자택일로 좀 압축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또한
이제 삼성전자 이제 평택 4공장 투자에서도 장비 발주 수주가 좀 더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이제 가장 큰 매력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연초 상승한 이후에 이제 조정이 좀 나타났다는 점을 이용하셔서 매수를 좀 공략할 수가 있겠고요. 전고점 12,000원까지 약 22%대 단기 수익성을 좀 확보할 수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세한 내용은 제가 리포트로 따로 이제 제공을 좀 해드릴 테니까 우리 카카오톡 채널 들어오셔서 이제 꼭 한번 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박상훈 자문역의 시선 고정주 많이 궁금하시죠? 지금 카톡 채널 투자앵글 검색 후 친구 추가해 주세요. 바로 공개됩니다. 자, 다음은 김지현 자문역의 원자력 시선 고정주 알아보죠. 힌트 주세요. 네, 이 기업은 발전소에 들어가는 이 핵심 설비를 이제 만드는 기업입니다. 네. 가스복합 발전과 이제 원자력 발전 양쪽 모두에 좀 납품이 가능하고 특히 이 배열 회수 보일러 분야에서는 글로벌 상위 업체로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네. 쉽게 말해서 이제 전기를 만드는 현장에 꼭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전에 이제 시선 고정주로 좀 얘기를 해주셨을 때 이제 원전에 한번 돌아갈 때 교체 수요에서 이제 수익성이 좀 확보된다고 하셨는데 이 기업도 좀 그럴까요? 아, 네, 맞습니다. 이 기업도 이제 발전소에 한 번 들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운영 과정에서 이제 보수, 교체, 성능 개선 수요까지 이제 계속 좀 발생하는 구조가 나오죠. 특히 이제 발전 효율과 직결된 이제 설비다 보니까 가동 기간이 길어질수록 관련 수요가 반복적으로 좀 이어지고 그래서 이제 단발성 매출이 아니라 이제 누적형 수익 구조로 좀 만들어지게 됩니다. 수익성 좋다는 뜻이네요. 네. 네, 그렇죠. 알고 계신 것 같네요, 뭔가 기업을. 맞습니다. 이 기업을 선택한 이유 좀 더 들려주시죠. 네, 세 가지 이유가 좀 있는데요. 네. 첫 번째는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얘기 드렸듯이 전기는 엄청나게 좀 많이 필요해졌는데 네. 원전이 이제 많이 도움을 주긴 하지만 그걸 한 번에 좀 전부 충당할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당장 이제 전력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가스 복합 발전이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죠.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 가스 복합 발전, HRSG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두사너빌리티에 이제 가스 터빈의 발주가 되면 거의 세트로 같이 좀 발주가 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. 네. 가스 터빈이 엔진이라면 이제 HRSG는 효율을 이제 완성하는 필수 장비라고 보시면 되죠. 이 기업은 바로 HRSG를 이제 담당하는 쪽이고 이미 받은 수주가 실적으로 하나씩 좀 찍히고 있는 단계에 들어서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원전이 다시 돌아가고 이제 글로벌 원전 투자가 늘어나면 원자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. 이제 그 주변에 들어가는 이 수많은 보조기기와 이제 설비들이 같이 좀 움직이게 됩니다. 이 기업은 원전 BOP, 그러니까 이 보조기기 영역에서 국내외 레퍼런스를 이미 좀 확보를 하고 있어서 원전 확대 흐름이 나올수록 결국 자연스럽게 같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나옵니다. 네. 결국 정리하면 두산어빌리티가 이 원전 수주받든 가스터빈 수주받든 결국 전부 이제 연결이 되는 구조라는 겁니다. 세 번째는 이제 숫자로 좀 증명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. 앞으로 이제 잘 될 것 같다 이게 아니라 이미 수주 잔고가 많이 좀 늘어난 상황이고 네. 실적도 지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. 일감이 좀 쌓여 있고 그게 이제 매출로 실제로 찍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단발성처럼 좀 움직이지 않고 계속 좀 우상향 추세로 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시선 고정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. 네. 자, 김지현 자문역의 원자력 시선 고정주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카톡 채널 투자앵글 검색 후 친구 추가해 주세요.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.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입니다. 현명하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.